안녕하세요. 주식요정 평택 도비예요. 네, 어, 오늘 구독자분 한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대요. 네, 2차전지주에 투자를 하셨고, 지금 마이너스 600인 상태다. 원래 들어간 원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마이너스 600이면은 특별히 큰 돈을 넣지 않은 다음에 한 몇 천, 2천 수준을 넣었다면 사실 뼈가 많이 아픈 상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비님은 손절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 손절을 하셨나요? 그리고 손절을 안 하고 버티신 경우엔 뭐 어떻게 얼마나 버티셨나요? 이런 걸 여쭈어 보셨어요. 네. 음, 솔직히 저는 손절에 대해서는 기준이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우선 제가 최근에 마이너스 15에서 20%를 버틴 주식 중에 양전하면서 이걸 손절이 아닌 양의 상태로 살려낸 애들을 얘기해 볼게요. 네. 우선 OCI 홀딩스 마이너스 15에서 20% 가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제 평대에 7만 원이었으니까. 근데 이거 계속 물 타면서 버텨서 살려 올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15에서 20%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현대건설도. 그리고 뭐 원전 수혜주라고 하지만 원전 아무리 간다 어쩐다 해도 어제까지는 이 현대건설은 꿈쩍도 안 하고 이 원전의 테마 흐름을 잘 못 탔어요. 그래서 사실 전 어제까지도 마이너스, 올 아침 오전까지도 마이너스 5%였고 현대건설도 마이너스 15에서 20% 구간까지 갔었다. 이게 팩트예요. 얘들 살려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ADM도 마이너스 5%긴 한데 아니다, 지금 마이너스 한 3, 4% 정도네. 지금 6, 700 정도 마이너스 상태거든요. 근데 ADM 같은 뭐 마이너스 5%만 넘어가도 사실 제가 2억이 들어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 마이너스예요. 네. 그런데 이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얘들은 제가 어떻게든 이건 마이너스 50%의 물류였어도 사실 살려내야 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얘들은 살릴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제가 손절친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알리바바 마이너스 120인가 150인가 그 정도 손절 쳤어요. 제 첫 손절이었고 얼마 안 되는 100만 원 좀 넘게 손절을 했던 것 같은데 이때 150만 원인가 그 정도 손절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뼈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땐 제가 시드가 되게 작았거든요. 그래서 뼈 아팠던 손절이다. 알리바바. 그리고 LG생활건강, 이게 가장 컸던 손절이에요. 사실상 거의 마이너스 40% 가까이 갔었고 800만 원쯤 손절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LG생활건강은 근데 그때라도 손절을 했던 게 전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50%도 안 됐을 거니까 마이너스 50% 이상의 지금 수익률이 나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 손절했던 게 삼성전자, 사실 손절을 하긴 했어요. 그 5% 정도 손절을 했고 1,000만 원치를 손절하고 1,000만 원치를 매도했는데 마이너스 50만 원 손절하고 매도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그냥 교체 매매 수준이지 마이너스 5% 이내 거는 손절이라 부르면 안 돼요. 사실은. 네. 삼성전자는 저는 손절했다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리고 그 가장 최근에 손절했던 건 마이너스 1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면서 손절을 했어요. 얘는 이부진 회장의 호텔신라. 네. 제가 손절을 한 그리고 미국 주식 중에 또 작년에 마이너스 200 좀 넘게 손절한 게 있는데 그건 그 뭐지, 이름도 생각이 안 세이브 에어라인이라고. 그거는 워낙 이 하락폭이 커가지고 재미로 계속 물타다가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저 더 떨어지더라고요. 이건 좀 사실상 좀 재미로 한 거 치고 너무
무모하다 생각해서 마이너스 한 230, 40 정도의 250 절반인가? 250이라 하자. 마이너스 50% 정도 손해보면서 손절했어요. 근데 약간 이런 재미로 좀 장난치다 손실 규모가 커진 세이브 에어라인 빼고는 제가 손절을 하는 게 다 공통점이 있거든요. 자, 다시 복기를 해볼게요. 손절했던 거. 알리바바, LG생활건강, 삼성전자는 손절이 아니라 그냥 교체 매매야. 그리고 신라호텔. 이 제가 손절을 했던 세 종목, 제가 도저히 턴까지 기다릴 자신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세 종목이에요. 네.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은 바로 중국을 메인 고객으로 중국 고객의 비중이 아주 큰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 세 종목이. 네. 제가 계속 투자를 하는데 중국의 경기나 경제 흐름은 참 예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지금도 막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배터리는 또 업황이 어떻게 잘 살아남아 있고, 그리고 전기차를 이상하게 싸게 굉장히 잘 만들어내 보면은 이것 또한 뭔가 그런 중국처럼 지금 부동산 불황 때문에 뭐 중소기 어지간한 기업들이 막 망하고 있던 나라에서 또 그렇게 전기차를 잘 만들고 배터리를 잘 만드는 건 또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국가에서 막 밀어주는 보조금 때문이라고 하지만 중국이 고객이 되거나 아주 이 업황의 생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은 전 어지간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생각해요. 적어도 제 수준에서는. 네. 저보다 훨씬 중국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고, 그리고 딱 중국 대충 뉴스 흐름만 봐도 시진핑이 어떤 결정을 할지, 이게 중국의 어떤 중국 경제, 내수 경제나 대외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실제로 발표하는 GDP 성장을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 이런 걸 파악하고 계신 분들은 중국과 연관된 투자를, 그 중국이 키포인트가, 중국 고객들의 키포인트가 된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예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중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산업들은 싹 다 손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을 타거나 이 산업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악재가 튀어나올지 아니면 진짜 호재가 튀어나올지, 어떤 흐름으로 갈지, 진짜 앞으로 업황이 좋아질지 예상을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종목들은 일단 투자에서 배제해. 제가 제 능력을 솔직히 지피지기여야 백전백승이라 한다잖아요. 저는 아직 중국과 관련된 생태계에 들어가기에는 좀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역시도 중국이 사실, 전기차도 중국이 사실 우리보다 굉장히 빨리 만들었었거든요. 중국엔 제가 2008년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미 전기버스가 돌아다녔어요. 올림픽 대비해서 지금 버스 매연 뽑는 경유버스들을 다 제껴버리고 디젤버스 다 갖다 버리고 전기버스로 이미 그 나라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있었어. 그래서 뭐 강제적으로 막 진짜 때려 밀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뭐 그 당시엔 전기차나 전기버스 같은 게 전혀 이 영리적으로 수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엔 또 그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배터리나 전기차에선 상당히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관계도 참 웃긴 게, 이를테면 태양광 같으면은 오시아 홀딩스가 원래 중국이 과하게 치킨 게임으로 찍어낸 태양광 수요가 이 공급이 있었지만, 이게 중국발 태양광 패널들이 막 규제를 받으면서, 그리고 미국한테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진짜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한국 오시아 홀딩스가 그럼 막 하루에 10%씩 오르고 그런 호재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미국에서도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를 확실히 규제를 하면은 또 뭔가 잘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트럼프나 뭐 바이든이나 되게 중국한테 엄하게 할 것처럼 하면서 배터리에 대해서는 의외로 또 그다지 크게 건드리질 않아요. 가만히 보면. 네. 아직 CATL이 왜 미국의 공장을 때려박지 않았냐가 더 의아할 정도로 테슬라도 CATL 배터리를 정말 많이 쓰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네. 그리고 이 정말 예측 불가능한 게 CATL이 중국 배터리 대장주가 테슬라에 이미 많이 그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고객이야. 테슬라 고객, 파나소닉도 고객이야. 그리고 우리도 뭐 테슬라, LG 에너지솔루션 테슬라에 배터리를 주고 있긴 하지만, 근데 뭐 이렇다선 이런 생태계가 구성이 있는데, 또 일론 머스크가 자체적인 테슬라 배터리를 또 만들겠다 하잖아요. 또 이런 게 테슬라 자체 배터리가 완성이 되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에도 중국 변수 외에도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타나 테슬라가 자체적인 배터리 기술을 가져버려도 우리 배터리는 또 이 뭔가 생산성이 이 고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플러스 이건 좀 여담인데, 진짜 중국 배터리사를 규제하기도 테슬라가 뭐 자체 배터리를 갖추는데 실패했어. 근데 토요타,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배터리를 테슬라나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럴 경우에도 중국 배터리를 규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야, 한국, 일본 너희는 우리 배터리 주고 중국 야, 너건 관세 붙일 거야. 우리한테 납품하지 마 하면은 테슬라가 중국에 지금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이것 또한 막힐 게 거의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테슬라가 피해를 볼 거야. 또 참 이게 정말 미국도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 무역을 좀 하고 있긴 해요. 보면은 그나마 중국보다 미국이 훨씬 믿을 만한 우방이긴 하고 영원히 같이 갈 동지이긴 하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같으면은 배터리의 사이클 턴이 한번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 이거 포기하고 그냥 배터리는 손질할 것 같아요. 손질했을 것 같아요, 이미. 네. 예전에도 한번 배터리 그 포스코 퓨처엠인가 물려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손절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배터리만큼 중국의 중국의 산업이 생태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 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으면은 배터리 같으면 손절을 해요. 네, 차라리 그러고 나서 어디 투자를 해야 좀 더 미래에 빛을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되게 손절하라 말은 되게 하기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제가 오늘 좀 9% 뛰어서 약간 우쭐하는 마음으로 드린 말씀일 수 있는데, 정말 아무도 제가 현대건설 한번 뛰어오를 거라 생각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근데 현대건설이 일단 중국이랑 뭔가 물려있는 지금 그 산업 생태계의 그 연관고리나 사이클은 아니고 연관고리나 이 릴레이션이 없잖아요. 이게 사실 되게 건전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아무리 업황이 안 좋다 해도 국내 업황이고 지금 중국과의 커넥션은 없기 때문에 저는 현대건설의 실적이 정말 좋았던 것도 실적에 대비해서 정말 저평가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진짜 이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안전벨트를 꽂을 수 있는 이 하나의 키포인트는
중국과 지금 연관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가 없다는 게 현대건설 정말 전 그 점에서 듬직했어요. 한전 기술도 마찬가지고. 네. 저 사실 요즘 그래서 중국과 최대한 연결고리를 피해갈 수 있는 기업을 우선으로 주식을 사실 매수하고 있기도 해요. 저는. 네, 저희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손절에 관해서 말씀을 얘기를 여쭤봐 주세요. 제가 간단히 한 시간 기네. 줄줄줄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무튼 저는 일단 중국과 너무 많이 엮인 기업은 일단 저 같으면 손절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산업에 이 기업의 미래에서의 호재 악재 그리고 영업에서 받을 수 있는 이익 그리고 내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줄 수 있냐는 그 수급에 대해 고민하는 기준과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고민하는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 각자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일단 중국은 예를 들은 거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턴해올 모멘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손절을 일단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중국 시장과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깊냐가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꽤 손절 기준에 있어서 저한테는 좀 큰 비중이긴 합니다. 저 개인에게 있어서. 네. 그리고 사순 가문이라고 지금 저 유태인 모자 쓰고 있잖아요. 네. 유대계 가문 중에 뭐 로스차일드보다 더 부유했던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이 중국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상해 뭐 와이탄에 건물 빡 올리고 진짜 좀 멋있는 유럽풍의 올드한 건물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공산당들한테 재산 다 압류당하고 유언으로 한 말 중에 하나가 유언으로 한 말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믿지 말라. 그리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을 믿지 말아라. 그래서 사실 저도 이분의 얘기를 좀 일찍 들었다면 중국 투자를 좀 중국과 생태적으로 많이 연결고리가 강한 기업들에 투자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도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거나 연결고리가 깊은 기업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아무튼 결론적으로 저 같으면 손절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좀 지금